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그래도 우리 짧게라도 청취자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네. 김현정 의원님. 이 26년도가 이제 병원년이잖아요. 예. 그 이제 붉은 말이라는 적토마의 해라고 하는데 적토마가 대단히 크고 빠르고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을 떠받드는 그런 그 정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히 오늘이 우리 김현정의 뉴스 하필 종방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우리 김현정 앵커도 앞으로 하는 일에 아주 꽃길만 있기를 아이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현정 의원님을 오늘 모셨어요. 오늘 마지막을 김현정 의원과 김현정 앵커가 함께하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새해 덕담 한 말씀. 지난해 사실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드셨어요. 정치적인 격변이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런 와중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기고 거의 무정부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새해에 이제 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뭐 여기 김현정 의원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김현정 앵커도 계시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각오를 다짐해 보고요. 네. 김현정 앵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앵커 해봤기 때문에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 종방을 마지막 방송의 그러게요.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게 진짜. 된다는 데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 박수 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특히 아. 저는 이름도 같아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과 이렇게 이제 새해 덕담 좀 나눠봤고 골라오신 말들을 들어야 될 텐데 골라오신 말들을 듣기 전에 잠시 먼저 좀 분석해볼 말이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저 이슈를 그러니까 온 국민을 놀라게 하면서 그냥 뉴스판을 덮어버린 녹취가 하나 있었어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인턴에게 지른 고성 요 녹취 좀 충격적이었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냥 들어간 거라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어제지 저것에 풀 녹취도 떴어요. 네, 맞아요. 한 3분짜리요. 제가 막 제가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 자식이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내가 혼나는 느낌. 이걸 참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 측은 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 그 인턴 만나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인턴은 사과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놨거든요. 이 사안 일단 어떤 부분 김종익 전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이제 저 인터넷 부모님이 저걸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입이라고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떠들어. 그대로 돌려주고 싶거든요. 입이라고 터졌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까? 근데 저게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노 장애를 가진 어떤 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자기 감정을 저렇게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분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선택적이잖아요. 자기의 약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쏟아붓지만 강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해운 전 의원 저 출연 많이 하셨었거든요. 방송할 때. 근데 정말 깍듯하시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말 예의 바르셔서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 녹취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기자들한테
모든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고개 90도로 숙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셨어요. 선택적인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인격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저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윤호개인에 합류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어요. 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아니, 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반대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네. 논란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음. 그런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셔야 돼요. 본인의 생각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해운 씨가 평생 주장해왔던 자기와 정반대되는 생각이 옳은 건지, 둘 중에서 뭘 선택하신 건지, 본인이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이해운 씨의 철학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그럼 그 자기 철학을 경제학자가 그렇게 바뀌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분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인성부터 뭐 자질 여러 가지 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다 부적격하다. 감성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뭐 인격적으로 보나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런 분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2017년도에 녹취된 거더라고요. 예. 그 8년 이상을 지금 보관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 인턴이 얼마나 좀 한이 맺혔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건 뭐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임명했을 리는 없고 모르고 이제 했을 것인데, 이런 것이 통합이나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저게 누가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고, 이제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 반성은 했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지금 아직 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더 사과 반성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런 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결국은 청문회 통해서 뭐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이 될 거잖아요. 그 검증을 국민 눈높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온전히 본인이 지금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정책, 탕평 인사에 오히려 누가 될까 걱정이 된다 지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해운 의원의 이 이른바 갑질 건이 이 건뿐이 아닐 거란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이미 어제 자신의 집에 프린터를 보좌관한테 고치라고 했다는 그 증언이 나왔고, 그거 말고도 좀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김 의원님, 예. 유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아직 어떤 것이 더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 또 이제 결국은 청문회가 그 전에 이렇게 쭉 흐르는 흐름을 예,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결정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행해갖고 뭐 강제로 임명하고 이러면 항상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이런 국민의 정서들 다 분명히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의원의 한 명으로서 좀 착잡한 것이 자꾸 보좌진과 의원들 간의 문제들이 저희 당도 그렇고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경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고민도 솔직히 좀 생기고 막 그렇죠. 그런 또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된 뭐랄까 이렇게 제도 정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야지 그 보좌진들도 네. 의원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의원과 보좌진 간의 그 업무의 그 공백이나 공사에 이런 공백 자체가 네. 이제 경계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없는 것들이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네. 신뢰가 깨지면 또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그냥 그 본인이 정말 그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두 분이 골라오신 말로 들어가 보죠. 우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왕창 뒤집어 놨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내용이죠. 네, 그 녹취. 네. 그러면 듣고 올까요? 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요거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 그 민주당식 진보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가져왔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분은 막강한 집권당의 원내대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가부 장관으로까지 지명됐었던 그런 실세 의원이에요. 근데 저 두 분이 공천 헌금을 놓고서 저런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동산 다주택자로 인해서 공천이 안 될 거라고 했던 그런 분이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아요. 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아직도 저희는 미스테리입니다. 저 사건의 미스테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네. 그 1억 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냐하면 돈 줬다는 김경시 의원은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조건은 붙었어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준 적은 없다. 그다음에 저분은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돈이 지금 어디 그건 갔는지가 모르죠. 정확치 않고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논란이 있는 분이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 이거는 민주당에서요. 그 조사팀 만들어 갖고 그거부터 감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어떻게 해서 그분은 공천을 받았지? 라는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저렇게 점잖게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 식으로 돈 받으시면 안 되시죠. 예, 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본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은 구의 의장 카드를 업무 추진 카드를 써서 자기 부인이 쓴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시긴 그리고 했습니다만. 또 지금 이수진 의원도 전 의원도 구의원들 몇 명이 그 돈 갖다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어차피 경쟁당이니까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박수현 의원은 이거 국민의힘에서 그 벌어질 일이 왜 우리 당에서 벌어졌어 얘기하시는데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이시지 자기 당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남의 당에다가 그거는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많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정 의원님 네. 발언 기회 드릴 건데 잠깐만 네, 좀 네. 상황 파악을 조금만 더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일부분만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원본은 28분짜리입니다. 그 원본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이 두 분이 이 문제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좀 살려주세요 앞에 요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게 한번 들어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목소리. 그 뭐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욕인데요, 김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는 김경시 의원이 뭔가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금 뭔가 협박성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살려주세요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런 뭐 추정이 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세 명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다주택자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는 그 공천 배제 조건이거든요. 주택 두 채에 상가 5채를 네,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이분 말로는 그 주택 두 채 한 채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격 심사 기준을 내가 통과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다주택으로 논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사실이래요. 컷오프가 네. 될 거냐 말 거냐를 네. 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 보좌진한테 1억을 주면서 그걸 이제 강선우는 후에 알았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자기를 공천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것이. 1억 원 준 걸 폭로 기자회견 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큰 이제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그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김경재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마
이제 김병기 원대한테도 보고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간에 돈을 그 정황상 보면 보좌진이 돈을 받은 건 거의 명확할 것 같잖아요. 명확하죠.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할 리는 그렇다면 없죠. 거기서 그냥 딱 돌려주고 예. 컷오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딱 끝날 것인데 예. 어쨌든 김병기 의원은 녹취록이 보면 단호하잖아요. 처음부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렇게 공관위원이 15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우리 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돌려주고 그 1억을 어떻게 하다 갖고 있었는데 돌려주고 공천 탈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김경시 의원이 나 그럼 폭로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거 갖고 안 돌려주고 당수 공천을 그 다음 날 발표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 금품 수수니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진 강선우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냥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 제가 그렇게 되거든요. 김종혁 측은 어떠세요?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돌려주라고 없죠. 지시했다. 사무국장한테 돌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네. 사무국장은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그 돈 1억 원의 행방이 어디가 있는지가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려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돌려준 건지 그럼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겠죠. 언제 돌려줬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추정하기는 그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조금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살려주세요라고 네, 할까 네. 그럴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협박받고 있어서 그럴 거다.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협박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 갔느냐? 저분 저거 갖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돌려주면 또 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강선 의원이 저걸 쥐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다고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15명이나 되는 공관위원들한테 도대체 김병기 당시 그 공관위 간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사람을 단수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복수도 아니고 컷오프 되는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밝혀져야 돼요. 예,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예, 되고 예, 예. 저도 이제 공관위원을 해봤는데 예. 그 뭐 사실 김병기가 원대 그 당시 간사였잖아요. 예. 간사가 다른 공관위원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관위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덕성이나 정체성 뭐 이런 거 전반적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후보를 심사하는 그 면접을 보고 심사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혹이 정말 사실이면 이건 뭐 그 공천 시스템의 붕괴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서 그럼요. 정당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지금 저 조치를 하고 있고 그 김병기 전 원대도 윤리심판원에 어제 긴급 최고위 열어서 해부도 했고요. 예.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을 해버리셨어요. 예, 이미 제명했습니다. 자진 탈당했는데 또 제명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보면서 네. 혹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발표를 보고 뭔가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거 이상의 더 강한 징계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사실은 그 당시에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25일 날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예. 윤리감찰단에 김병기 전 원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예. 어제 저녁에 긴급 최고위에 예. 윤리감찰단에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윤리심판원. 예.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은 검찰의 역할인 거고 윤리심판원은 이제 법원의 역할인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 단계로 이제 해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윤리심판원 저기에서 그 이제 당사자들도 다시 이제 조사도 하고 이제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진실 규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는요.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1억 원 네. 본인이 다 챙겼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돈의 행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예, 컷오프 예. 될 만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단수 공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입 씻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상식적 이건 분명히 이건 제 추정의 예, 영역입니다. 예, 예, 제가 예. 사건 기자나 기자하면서 추정했던 그런 영역인데 그 1억 원 가지고 인사 안 했겠습니까? 그 인사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인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공관위원이 됐던 아니면 김병기 그 간사가 됐던 글쎄 시간이 조금 지나서라도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치판에서 일반적으로 그 관행 아닙니까? 특검까지 갈 사안이다라고 아니 보시는 특검 가지 않으면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밝히겠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돈이 오가고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뭐 잘 나가던 실세 장관까지 임명될 뻔했던 실세의원 사이에서 거기 공관위원들과 관계된 그 문제를 알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사실 저도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박물관에나 박제되어야 할 이 구태적인 행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네. 참담한 그 심경이에요. 근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엄중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고발도 돼 있어서 서울청에서 수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비판은 가능하지만 특검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대가 그 돈을 쉐우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고 그냥 그 인정에 끌려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추정의 영역이라고 예, 그래 하셨어요. 추정 영역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네. 거는 그래서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며칠 전에 SBS에 나와서 했던 고발언을 가지고 오셨군요. 이게 당계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1년 반 전쯤에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게시물들이 당 게시판을 뒤덮고 예.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뭐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 씨 주장은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들이 당계에서 문제가 된 그 글들 가운데 욕설 비방글 말고 비판적인 칼럼이나 사설 등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나는 뒤늦게 그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계정도 있다라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말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다. 나는 가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 자, 왜 이 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도찐 개친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1년 전에 지난 그 단계 게시판 문제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가 두둔을 했었잖아요. 또 그거를 맞아요. 익명 게시판 통해서 자유롭게 언론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한동훈 대표하고 저 장동혁 대표 사이 좋을 때.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중도로 외연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그냥 구구 강성을 중심으로 한 당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해운 그 임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서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당내의 인사조차 포용하지 못하면서 뭐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방식이 너무 검사처럼 법적인 거로만 한정해서 하는 거라서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요.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결심을 이미 했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그렇죠. 쫓아낼 결심? 그럼요.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다 발표한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가족 명의로 한 것이고 2개의 고정 IP를 통해서 윤석열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1,600개 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러잖아요. 가족들이 한 거는 맞다. 근데 나는 그때는 몰랐다. 나는 관계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것만 빠져나가겠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단계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 윤석열의 후광으로 꽃길만 걸었던 그 권력은 모든 권력들은 다 행사했던 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했던 한동훈이 윤석열 부부를 배신한 거에 대한 감정선이에요. 그런 그 배신자 한동훈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그 구구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인데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게 장동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공약을 한 거잖아요. 이거 단계조사 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네.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한동훈 대표는 쫓아내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 나는 상관없다. 예. 우리 가족들이 한 거지만 나 그때 몰랐다 정도로 이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당연히 저는 그 윤리위원회에서
저 중징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적인 조치 가처분하고 뭐 이 네, 정도 네. 수준밖에 머물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할 것은 예.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부터 그렇게 그 조언하잖아요. 아니 당대표가 돼서 당대표 가족들이 뭐 이렇게 이 법적인 걸 떠나서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저기 당의 게시판에 올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법적인 거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털고 사과하고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합리적인 보수라든지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힘을 받아서 그걸 돌파를 해나가야지 법적인 것으로만 대응해서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결코 장동혁 대표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일 전 최고. 저는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요. 지난해 1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술에 취해서 경호원들한테 업혀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어디 하와이에 가서 한동훈 불러와라 총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명태균 사건이 막 터져 나오고 김건희 특검이 눈앞으로 닥쳐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 갑작스럽게 익명의 게시판에서 한동훈의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만 끄집어 나와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무더기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당대표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공작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일탄이었고 그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예. 윤석열, 김건희 이미 윤석열은 다 탈당을 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면서 그 사람을 비판한 게 문제라면서 또 그 윤리위에서 회부하겠다고 이호선 씨가 나선 거예요. 장동혁이 이 대표가 이호선을 임명을 했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옥균 프로젝트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죽이겠다라고 시작해서 예.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장동혁 판 김옥균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끝나가고 아. 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예, 예. 이호선 씨가 발표를 했는데 예.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조작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쉽게 얘기하면 본질이 이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당계 조작 발표 사건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허허. 왜? 첫 번째 제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 그 한동훈의 가족들이 입당을 한 건 한동훈은 2023년 12월 달에 입당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당에 가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은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입당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 단계의 발표는요. 예. 2023년부터 25년 사이의 글들을 긁어 모아다가 이게 한동훈 가족들이 쓴 거다라고 올려놓았어요. 예. 아니 입당도 안 한 사람이 그리고 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글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2024년도에 예. 있는 건 7월부터 예. 12월까지는 맞지만 예. 발표에는 2023년 아하.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탈당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글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입당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023년도 1월부터 글을 썼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지 당원 게시판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거를 가족들이 쓴 글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새빨간 조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99건에 대해서는요. 이거 진영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장인어른? 글을 올려놨다. 199건을. 네. 근데 확인을 해보면 지금도 단계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진영구라는 이름으로 바꿔치워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은 지금 한동훈 대표와 전혀 상관없는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동명이인이고 이 사람 글 중에는요. 한동훈 김경률과 함께 빨리 꺼져라. 그리고 너 좌파라들이랑 다 물러가.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그 사람. 근데 번호는 뭐예요? 번호가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번호다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그러니까 IP 그런... 주소가 똑같다. 예, 예. 새빨간 허위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예.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쓸 수가 있으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익명으로 그 사람 이름 네. 똑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한동훈 네가 그 이름으로 쓴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갈 때는 본인이 다 확인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김현정 민주당 의원께서는 이거는 그렇게 뭐 법적으로 이거를 수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조언하셨지만 김종욱 전 최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자, 조언을 2분 남았습니다. 예. 제가 제3자적 시각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 설명 쭉 하셨는데 2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맞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또 덧붙였다는 거니까 그쪽에서 내치려고 작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5명의 가족 명의로 2개의 고정 IP에 썼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고정 IP에서 다른 가족 명의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주장을 저쪽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주장은 하더라도 아까 이제 김옥금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은 정서적인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워준 업어 키워줬다고 하더라고. 업어 키워준 윤석열을 배신 때릴 수 있어? 이 감정선, 이 구구강성 지지자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그러니까 뭐 당대표로서 익명 게시판 가족들이 올린 거를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 보이잖아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란 걸 몰랐다는 것도 사실 구차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보면. 그러면 크게 좀 그렇게 장동혁 그 대표의 그런 구구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언론들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큰 판을 벌려야지 그게 틈이 생기지 지금처럼 했다가는 저는 그냥 끝이 보여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당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를 당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당에서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자료 어디서 받았죠? 극우 사이트들에서 돌아다니는 그거를 갖다 그냥 긁어다가 발표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당무감사위원들이 이걸 검토를 했나요? 검토를 했으면 사람 이름이 뒤바뀐 이런 199건이나 되는 그리고 601건이 그 원래는 1000건 정도였는데 이걸 1600건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막 집어넣은 것들을 검토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발표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이호선 위원장이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누구와 검토를 당무감사위원장들하고 당위원들하고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 만약에 그런 후자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 마지막 코너까지 이렇게 꽉꽉 눌러서 알차게 전해주신 두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오늘 마지막 방송 마지막 코너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